안녕하십니까. 원가정 인권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또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을 모시고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멀리 경북 의성에서 두 아들을 강제로 분리당한 억울한 사연의 엄마 모시고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 올라오시는데, 서울에 오시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예, 어, 이 서울로 올라오는 그 사편이 좀 힘들었어요. 그러면 오늘 당장 오신 게 아니라 어젯밤에 올라오셔서 예. 하룻밤 묵으신 거죠? 예, 어제 올라와가지고 찜질방에서 자고,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라 두 아들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오셨습니다. 사연인즉 지난해 일이 벌어진 걸 알고 있는데 지난해라고 해도 지난달이에요? 그렇죠? 예, 예, 어떤 사연으로 어떻게 분리됐는지 그 설명 좀 해주세요. 12월 26일에 그때 제가 애가 그 초등학교 앞에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 애들 물건을 훔쳐가지고 그 가게에 물건을 훔쳐가지고 그 가게 주인한테가 그때 전화가 와가지고 그 사건이 일어난 날이 그게 언제? 26일이 아니고 그때가 한 12월 그때 초쯤인가 12월 초쯤에. 그랬는데, 제가 가게에서 그 물건 훔친 금액이랑 보상금을 달라고 가게에서 그랬는데, 제가 형편이 넉넉지가 않아가지고 그걸 바로 주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집 근처에 경찰서에 가가지고 제가 이 훔친 금액만 주고 이 보상금을 안 주게 되면은 그쪽에서 신고할 건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되나 애는. 그러니까 그걸 하여튼 제가 경찰서에 물으러 갔어요. 갔는데 그때가 26일이거든요. 근데 그때 담임한테 문자가 왔어요. 저번 주 금요일에 반 친구들 몇 명한테 그 비비탄을 얼굴에 총 가가지고 쏴가지고 그 중에 학부모 한 명이 제 핸드폰을 담임 선생님한테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알려줬다가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문자를 받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절도 사건도 있는 상황에다가 예. 또 이제 비비탄 사건이 겹쳤군요. 예, 학교는 어디죠? 학교 이름이? 의성초등학교 의성초등학교. 큰애가 3학년, 4학년? 4학년이요. 4학년이고 밑에 애가 2학년? 예. 근데 제가 오전에 그 학교를 찾아갔어요. 제가 너무 이렇게 화나가지고, 얘가 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할인점만 도둑을 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전에도 이래 의성초등학교 앞에 GS25 편의점이 있었는데, 거기서 60만 원 상당인가 카드를 훔쳐서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액수가 크네요. 예, 그래가 그 카드를 결제가 안 돼가지고 돌려줘가지고, 제가 뭐 따로 이렇게 돈 물어주고 그런 건 없었는데, 아무튼 아이가 큰애, 작은애 둘이 다 그랬나요? 아니면 큰애만 그랬나요? 그때 12월 6일인가 그때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때 이제 가게 주인이 이제 물건이 크게 막 없어진 걸 그때 알았는가 봐요. 그래 카메라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담임 선생님 학교를 전화해가지고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제 전화번호를 안 거죠.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죠. 왔는데 이게 큰애만 훔친 줄 알았는데 가게 주인이 이제 둘째도 같이 훔치더라.
둘째는 이제 그 12월 6일인가 그때 전화 왔을 때 딱 한 번인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제가 이 애가 계속 이제 도둑질을 하고 다니고 이러니까 네. 또 저번 주에 뭐 비비탄을 싸가지고 담임한테 문자도 오고 해가지고 제가 26일 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학교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교실에는 없고 1층에 과학실에 있더라고요, 애가. 어디에? 과학실에? 예, 1층에. 네. 담임 선생님이 그 1층에 과학실에 지금 수업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네. 제가 얘를 만나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1층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 또 내려왔어요. 그리고 또 교무실에 또 제가 왔을 때 이제 교실에 가니까 그때 벌써 그 교무실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교무실에 여자 직원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 1층 과학실로 또 온 거죠. 그 앞에서 기다리는데 이 담임 선생님이 거기 애들도 있고 복도에서 애들 보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그 학교 안에 상담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얘기를 하셔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과학실에서 이제 애가 수업을 끝나고 이제 나와가지고 제가 애를 데리고 상담실로 갔어요. 네. 가니까 이제 담임 선생님하고 그 교무실에 그 여자분하고 같이 따라오더라고요. 따라와가지고 제가 이제 애랑 둘이만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 상담실 옆방에 저랑 같이 들어가고 그 담임 선생님하고 저 따라오신 그 교무실 그 여자 직원분은 내려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담임이 옆방에 갔어요. 가서 또 옆방에는 또 상담실 선생님이 또 계셨고요. 근데 제가 애랑 이렇게 옆방에서 둘이 얘기하다가 너 왜 이렇게 속속여 하면서 내가 너무 화가 나가 순간적으로 그걸 참지 못하고 애 머리를 그냥 살짝 한두 대 때린 것 같아요. 손바닥으로? 예, 손바닥으로. 그것도 손바닥으로. 그냥 살짝 때린 거예요. 살짝. 제가 뭐 애를 뭐 학대하거나 막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애가 요즘 너무 말을 안 듣고 하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애는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손바닥으로 때리니까 그게 막 세게 때린 게 아닌데도 애가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옆방에 그 상담실 선생님하고 그 담임 선생님 예준이 그 4학년 담임 선생님하고 이제 제가 옆방에 있으니까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말렸어요. 또 상황이 어떻게 됐나 하니까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죠. 제가 애가 요즘 말 안 듣고 속썩이고 오늘 또 문자 또 담임한테 이래 오고 해가지고 내가 너무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학교 쫓아와가지고 애한테 한두 대 이렇게 때렸다 얘기를 했지요. 그 상담실에는 뭐 CCTV나 이런 거 없나요? 아니요, 없어요. 심한 것도 아니고 소리가 뭐 밖으로 크게 아니, 난 그 것도 정도로 없고. 때린 게 아니라 그냥 살짝 때렸어요. 근데 애가 그냥 그게 멍이 들 정도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손바닥으로 툭 예, 친 거죠. 예, 그런데 애는 자지러지고 뭐 잘못하고 혼날 것 같으니까 운 거죠, 그냥. 예. 근데 그 우는 소리가 크니까 심하게 맞은 거로 선생님들은 생각했나 보죠. 예, 그렇게 들렸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제가 상담실에 갔을 때 그 애랑 둘이 얘기할 때 벌써 담임 선생님이 그 교관 선생님한테 연락했는가 봐요.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교관 선생님 오셨어요. 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내가 때리고 난 후에 애를 옆방에 데려갔어요. 데려가가지고 교관 선생님이 또 묻는 거예요. 오늘 왜 이 학부모가 왔는지 그래 묻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비비탄을 저번 주에 반 친구한테 싸가지고 문자를 보내가지고 그런 얘기를 설명하는 것 같더라고요.
절도 사건도 알고 있는 거 아닌가, 학교에서? 절도사한 것도 그것도 이제 담임이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아이가 문제가 많았구나. 이런 건 학교에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교감은 그동안에 몰랐던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 말고. 음, 근데 26일 날 제가 그 학교 와가지고 그 찾아오고 난 후에 이제 담임 선생님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오시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 저는 엄마한테 와서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아니요 물어봤어요. 교감 뭐라고? 선생님 이제 교감. 예 교감 선생님이 이제 제가 그 옆방에 앉아 있는데 오셨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제가 그 상황에서 너무 애가 너무 말 안 듣고 이래가지고 감당이 안 돼가지고 눈물만 계속 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묻는데 답변을 안 해줬구나. 화가 예. 나서. 너무 힘들어서. 예,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아니, 눈물이 나도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근데 교감 선생님은 계속 절 그 때린 걸 때렸나 안 때렸나 그걸 묻더라고. 그래가 제가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머리 한두 대 때렸고 너무 화나서 그랬다. 그랬는데 자기는 이제 아동학대로 신고할 거고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솔직히 어떻게 부모가 돼가지고 머리 한두 대 때렸다고 교감 선생님 저보고 어떻게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나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고하시라고 신고하세요 막 그랬거든요.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 처벌법이 어떤 예, 건지 제가 모르고 예 몰랐어요. 당연히 이런 건 부모로서 억장이 무너지는 거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엄마 사연을 볼 때 이 두 아들이 속을 많이 썩였어요. 요즘 자녀들 핸드폰 문제 갖고도 많이 문제 썩여서 신고되는 가정도 있고 그런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엄중한 절도 사건 그것도 액수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 다른 아동한테 비비탄을 쏘면 그게 잘못 쏴지면 아주 눈이나 아주 위험한 부위로 가면 큰 사건이 일어나고 자칫하면 병원비나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엄마로 보면 부모로 보면 가슴이 덜컥하는 사건이죠. 속상한 거고 그리고 집에서도 뭐 지금까지 때린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이 가정에서도 엄마가 뭐 세게 때리는 것도 아니고 손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손도 아주 작고 여린 엄마인데 왜 이렇게 손바닥 한번 툭 쳤다고 그게 큰 폭행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끌어가서 학교 교장으로서 또 학교 선생님으로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교감 선생님 또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 자, 이게 그렇게 아동학대에 해당이 되나요? 이게 이 아이가 일반 아이도 아니고 심각한 비행을 저지르는 아이예요, 현재는. 그러면 이 아동을 잘 계도를 하고 훈육을 하고 학교에서도 잘 아이들한테 올바른 인성을 갖도록 교육을 해야 되는데 학교 측에서 얼마나 지금까지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고해야 되겠다고 그냥 매뉴얼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냥 대충 학교 쪽에서는 교감 선생님은 행정 편의적으로 이 아동을 신고를 했어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동이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고 잘못 비행을 저지르면 부모한테 훈육을 받고 엄격하게 학교에서 잘 양육하고 올바로 훈육이 안 되면 집에서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엇나가는 아이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요? 우리 교감 선생님 자녀가 그렇고 담임 선생님 자녀가 이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 아동을 부모님 잘 다려주세요. 뭐 노여하지 마시고 우리가 같이 힘을 써서 힘을 합쳐서 우리 예준이, 윤준이
올바로 자라는 건강한 아이가 되도록 우리가 한번 힘을 써 봅시다. 저희도 잘 못 가리키고 학교 측에서도 제대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지 못하고 지도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학교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맞아요. 그런데 그냥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근데 신고 들어온 거는 음. 아보전에서 담당자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아니 이미 신고가 들어갔으니까 아버지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 오는 날짜는 언제 왔어요? 그럼 그날은 12월 초에 그런 일이 예. 벌어졌고 그 다음에 26일 날 신고가 들었어요. 이미 근데 26일 날 경찰에부터 연락이 왔어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 연락 왔어요. 아보전에서요.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버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와갖고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때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 기억이 안 나서 그 당시에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노트에다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무단 침입으로 신고가 됐다면서 학교를 찾아가는 게 무슨 무단 침입이에요? 그 수업 시간에 오후에 찾아가도 상관없는데 이제 오전에 찾아간 게 그게 법적으로 걸리는지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학교에다 미리 연락을 하지는 않고 간 거예요? 예. 그 문자를 받고 너무 제가 담임선생님 비비탄 그 문자를 보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간 거거든요. 연락 아니, 없이. 그 학교 측에서도 조치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의성초등학교요? 예. 그 의성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저희가 묻고 싶습니다. 아니, 비비탄으로 아이를 쏴서 엄마가 놀래갖고 학교를 찾아갔는데, 문자를 받고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부모한테 알려면 그 부모님이 놀라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오전에 들어간 것을 보면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고 교무실로 안내하고 그러면 될 것이지. 아니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가고 수업을 방해한 것도 아닌데 무슨 무단 침입해 학교 수업 시간에 뭐라고 두들긴 적 있나요? 아니요. 그때 교실에 가니까 음. 애들은 교실에 없고 과학실에서 이제 수업 중이라고 담임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이게 담임 선생님은 연락이 된 거죠. 교실에 가니까 애들은 없고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도 얘기가 됐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그다음에 만약 이게 무단 침입이라고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 지금 수업 시간에 이 시간에 오면 무단 침입이니까 나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아,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무단 침입이라고? 예. 수업 시간에 이렇게 오시면 안 된다고. 수업 시간에 오시면 안 된다? 안 된다고 이제 교무실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걸 교관 선생님이 뒤에 들어가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무단 침입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가시라고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문제가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오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전 들었어요. 다음부터 이렇게 오시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런데 아동을 만나게 해줬잖아요. 예, 제가 그래서 지금 과학실에 있다고 그래서 과학실에 얘 얼굴 좀 보고 내가 한마디 좀 하고 가야 되겠다 하고.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고 하지 않고 허락해 준 거죠. 예. 자, 보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만약 군대라는 것은 더 엄격하게 통제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간다는 거예요. 만약 갔을 때 유병소로 가서 들어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장 허락하에 또 그 지휘관 허락하에 자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 안내하면 그 다음부터는 무단이 아닌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데 우리 교장 선생님, 의성초등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들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서 무단 침입이라고 걸고 두 번째는 아동학대로. 예, 두 번째는 저한테는 무단 침입으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아버전에서 얘기는 했지만은 교관 선생님이 저한테 신고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거 아버전에서 신고자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절대로 안 가르쳐줬거든요. 근데 이게 교감인 것 같더라고요. 그냥 누가 신고한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갔다는 거죠. 무단 침입으로 들어간 것이 신고가 아니고 아동이 분리된 거는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갔을 거예요. 예. 정말 너무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래서 12월 26일 날 네. 강제 분리가 된 거군요. 네.
너무 속상합니다. 이게 얼마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일이 벌어진 것은 약 20일 정도 전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너무나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자, 이어서 다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머니랑 대화를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